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화쟁 사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원행 스님은 초당적 화합과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남원 실상사가 깨달음의 문명을 화두로 지리산 천일결사에 돌입했습니다. 100일에 한 번씩 야단 법석을 열어 문명 전환의 실천을 탐색합니다. 희망날의 장애인 복지관이 초복을 맞아 여름나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시간대별로 초청 인원을 배분해 워킹스루로 여름나기 선물들을 나눴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로드맵,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이 출처와 용어의 명확성을 보완해 개정 출판됐습니다. 이 책은 영문으로도 번역 출판돼 세계 명상가들의 지침서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불자 정치인들에게 화쟁으로 바라본 한국 정치를 들어봅니다. 첫 번째 순서로 국회 정각협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을 만나 제21대 국회 전망과 의정활동 계획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화쟁 사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원행 스님은 초당적 화합과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정각회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늦어진 국회 개원에 예방도 늦어졌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원행 스님은 여야의 화합 속에 국회가 개원하길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주호영 원내대표를 맞이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전반을 수의 논리로 접근하는 민주당에 무엇보다 화쟁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 같다며 원행 스님에게 이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컨생에서 다음에 민주당에 오거든 화쟁 사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행 스님은 관례와 상식이 통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으로 역할을 스스로 찾아 열심히 한다면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관례를 중요시하고 또 이렇게 상식적인 이런 선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 밖에서 보기는 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회의원으로서 또 해야 될 일들이 계시니까 그 길을 잘 찾아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판단은 또 국민들 몫이 아니겠습니까? 이어 전례 없는 전염병으로 국가적 어려움이 크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비판과 경쟁을 통해 여야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길 당부했습니다. 초당적으로 또 화학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거들고 국가나 남북 문제 이런 문제가 유교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하시고 또 이제 비판하고 따져야 될 것은 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인내를 가지고 잘 협치를 하도록. 주호영 원내대표는 장애 투쟁이나 정당 대립보다 논리와 대안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미래통합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식도 하고 이런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만 이제는 논리와 대안 가지고 이제 민주당을 상대로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저희들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 당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방에는 조명희 의원과 배현진 의원 등이 함께했으며 이후 비공개 면담을 이어갔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국회 발의를 환영하며 특정 집단의 억지 논리와 주장으로 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종평위는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국회 발의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이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일부 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돼 왔다며 특정 집단의 억지 논리와 주장으로 OECD 국가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또다시 미루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국민의 성숙한 인권의식에 맞는 시대적 결단만 남았다며 차별금지법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생명 존중을 향한 부처님 가르침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원 실상사가 깨달음의 문명을 화두로 지리산 천일결사에 돌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성장에 매몰된 경제 질서와 환경 파괴, 도시 집중 등 풍요와 감각적 기쁨을 뒤쫓았던 현대 문명은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 매몰됐습니다. 이에 부처님 가르침인 우주 만물의 연결성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 사회가 어우러진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한 상황. 남원 실상사가 깨달음의 문명을 가꾸는 지리산 천일결사를 통해 참된 공동체의 가치를 일깨웁니다. 결사는 올해 실상사 봉축법회에서 대두된 단순 소박한 삶과 연대, 협동의 화두를 재확인하며 출발했고 10,000명의 동참 대중과 생명평화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난달 21일에는 약사열의 천일기도 입제식이 봉행돼 4부대중의 공덕이 희망의 불씨로 피어가길 염원하며 결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상황을 불교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미혹의 문명이 자초한 결과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깨달음의 문명을 갖고 가야 된다 판단을 하고 천일기도를 하겠다고 이제 신심을 내갖고 지리산 천일결사는 기도와 수행, 야단법석, 순례 등 크게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천일기도는 불교의 방향성을 주제로 21세기 약사경을 새롭게 편찬해 사찰 약사전에서 간절한 발언을 세우고 동참 대중 누구나 가정에서도 정진할 수 있도록 공동기도문과 의식 등이 담긴 소책자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100일에 한 번씩 야단법석을 열어 문명 전환의 실천을 탐색하는데 각계 전문가와 문화인, 사회적 약자 등을 초청해 상호 간의 대화와 공연 등 축제의 장으로 승화할 예정입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 천일 기도는 시작을 했고요. 첫 100일 동안 천일결사에서 하고자 하는 4가지 천일 기도, 수행, 순례, 야단법석 이 4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제 진행이 되도록 하자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순례 프로그램은 천일결사의 또 다른 핵심인데 20여 년 전 생명평화운동이 태동됐던 지리산 둘레길을 함께 걷고 고전과 인문학을 논하며 본인 성찰과 깨달음의 활로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리산 내 53개 도량을 돌아보는 프로그램도 마련된 가운데 세부 일정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역사와 전통에 있는 53개 사찰을 연결시켜서 선제동자의 어떤 구도 행각을 하듯이 우리도 53개 도량을 이어서 구도의 길이 될 수 있는 순례길을 좀 만들고 순례 문화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발전시켜보자. 깨달음의 문명을 화두로 생명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본질을 전할 지리산 천일결사.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으로 떠오를 천일결사 100일 법회는 오는 9월 26일 봉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이 초복을 맞아 여름나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시간대별로 초청 인원을 배분해 워킹스루로 여름나기 선물들을 나눴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복지관 직원들이 반가워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 청계사가 지원하고 있는 의왕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이 초복을 맞아 여름나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삼계탕을 준비해 대접하는 자리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피서 물품과 재미있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추억의 뽑기를 통해 믹서기와 여름 이불, 수박 보관통 등 상품을 준비한 겁니다. 오랜만에 복지관을 찾아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물품을 받으며 이벤트에도 참여하면서 이용자들의 오랜만의 외출은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희망나라에서 문자가 왔어요. 시원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 우리 회원들을 초대한다고.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기쁘고 너무 생각지도 못한 것들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 가지 선물도 주시고 사람들이 정말로 기쁨을 많이 누린 것 같아요. 나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기쁘고 좋은 것을 느낀 것 같아요. 자비 나눔의 손길에 참여하겠다는 가족도 직접 만든 쿠키를 가지고 행사를 찾았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홈스쿨링을 하면서 중등 고등 과정 검정 고시를 마치고 대학교 과정에 독학사를 준비하고 있는 박시은 양은 나눔 활동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영상들을 보면서 베이킹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도 다 맛있다고 얘기를 해줘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또 좋은 것을 얻었으니 좀 장기적으로 준비하되 그 남는 시간들은 조금 이제 재능 기부하는 쪽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로 개관 9년째를 맞아 지역 복지와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에 매진하고 있는 희망나래 복지관 관장 지연 스님은 비대면을 복지관 요소에 접목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직원들과 함께. 그래서 드라이브스루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드라이브스루는 하기 어렵고, 그래서 워킹스루 직접 오셔서 계속 휴관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과 교감도 하고 해서 워킹스루 직접 오셔서 인사도 하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고.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이 준비한 초복 여름나기 행사가 놀이와 자비 나눔이 하나 되며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로드맵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이 출처와 용어의 명확성을 보완해 개정 출판됐습니다. 영문으로도 번역돼 명상가들의 지침서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하경목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이라는 선명한 제목으로 눈길을 끌며 주목을 받았던 책이 4년 만에 개정 정보판을 출판했습니다. 초기 불전연구원 선임 연구원이기도 한 저자가 평생에 걸쳐 수집해온 108가지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 영원한 자유의 길을 펼쳐 보인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은 출처와 용어의 명확성을 보완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인용을 했으면 명확하게 어디서 인용을 했다, 출처를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한 중요한 열쇠 낱말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추상적인 얘기가 돼야 되지 않고, 명확하게 그 언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되는 거라.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실했어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착각일 수도 있는데 만족할 정도로. 책은 불교의 핵심 대의는 물론 불교의 역사에서부터 현대 물리학과 불교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불교가 가리키고 있는 진리의 스펙트럼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자 자신의 체험이 녹아들어 있는 이야기의 보석으로 고통이 없다면 다르마 역시 의미가 없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은 사성제로 설명되고 팔정도와 중도로 우리의 인식을 바꿔 절대적인 행복의 세계로 이끈다고 이 책은 반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좋은 의식을 바꿀 거냐. 좋은 의식을 바꾼다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것이냐.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금생에도 행복하고 내생에도 행복하고 내생을 뛰어넘어서 궁극적인 열반,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행복을 쟁취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명제입니다. 107개 구절의 법의 그물망 한 코에 끌려드는 물고기처럼 인연을 기다렸다는 저자는 영문 번역을 제안한 NBEF 책임자 낸시 어코드가 그런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깨달음의 여정에서 주워 올린 108개의 보석들이란 제목으로 지난해 1월 번역 출판된 책은 아마존을 통해 전자책과 오디오북, 종이책으로 인기를 끌며 인류에게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95%의 연구진들이 메디테합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전부 대표를 할 원을 세우고 있어요. 거의 자기가 번역을 하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려고. 오늘보다 내일의 자신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의식의 전환에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 황경환 대표. 괴로움을 행복과 자유로 변화시키는 뚜렷한 로드맵으로 누구나 행복한 삶, 자유로운 삶을 구가할 수 있기를 저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근현대 선지식으로 추앙받는 경봉당 정석대종사 38주기 추모다래가 어제 통도사 극락암에서 봉행됐습니다. 문장 원명스님, 방장 성파스님, 주지 현문스님 등이 참석한 추모법회에서 경봉스님의 평전과 인연담을 엮은 삼소굴 법향을 제출간해 불전과 스님 영전의 봉전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삼소굴 법향은 동국대 전 이사장 법산스님이 경봉스님 열반 30주기를 맞아 BTN 불교TV가 제작한 추모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스님들의 회고담과 당시 사진을 정리해 반산스님과 김광식 교수 등의 도움을 받아 출간했습니다.
이날 열린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에서 학인 22명에게 3,300만 원을, 산내선언 수행지원금과 통도사 유락승가대학원 연구비 등으로 8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제주불교대학이 대학 46기, 대학원 11기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 법당에서 지난 13일 봉행된 입학식에는 학장 지행스님과 종회의장 수상스님, 신행단체장과 신입생 졸업생이 참석했습니다. 학장 지행스님은 최고의 교수진들과 함께 열심히 부처님 법을 배우고 사회에 잘 회양할 수 있는 불자들이 되자고 밝혔습니다. 입학식을 시작으로 제주불교대학과 대학원생들은 입문반과 경전반으로 나뉘어 불교 교리와 경전 강의 등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21대 국회에 입성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 주민과 또 그리고 BTN을 시청하시는 불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지역 주민들께서는 저를 수도권 최다 득표라고 하는 아주 압도적인 표로 당선시켜 주셨는데요. 아마도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한국을 좀 되살려달라.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달라고 하는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불교에서의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화쟁의 정신으로 좀 국회를 싸우지 말고 이끌어달라, 이러한 의지가 담겨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서 상생과 화합을 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상임위 독식이다, 또 그런 비판들도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21대 국회에 대한 책임과 부담도 함께 지게 됐는데, 21대 국회 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20대 국회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 일 못한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법안 통과율, 그리고 뭐 추경 예산에 대한 통과, 이런 것들이 역대 가장 늦어진 국회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한 평가에 근거해서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하는 국회를 위한 입법 활동들을 이제 좀 차근차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출발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초반기에 여야 법사위를 둘러싼 논쟁들, 원구성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다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어찌됐든 일하는 국회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여당으로서 항상 법사위가 발목을 잡아왔던 그 모습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도 양보하기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당과의 재협상의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3차 추경을 의결을 해야 되는데,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기업을 위한 편성을 한 것이 야당의 보이콧으로 해서 막힌 이 상황을 뚫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상임위원장을 전부 갖고 오게 됐는데, 아마도 야당에서 지금이라도 애초에 가합의한 대로 그 상임위 내놔, 우리가 가지고 할게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줄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방금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일하는 국회법도 이제 발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야당이 좀 반발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졌다 하더라도 저는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선거가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올해 1월 달, 2월 달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렇게 이길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논의들이 민주당에서 활발했었고요. 작년 가을에 대부분은 작년 가을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성안한 법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다 하더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는 또 총선 공약으로도 만들었었고, 그런 비판은 사실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졌어도 낼 법이었고 졌어도 만들어질 공약이었기 때문이었죠. 의원님께서 이제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조언어른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법안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인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조언어른법은 내용이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보육기간을 연장하자라고 하는 법인데요. 지금은 18살로 되어 있는 것을 22살까지 연장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 18살이 지나고 나면은 보육시설의 아이들이 이제 사회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달랑 500만 원. 500만 원이면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원룸을 얻을 정도의 돈도 안 되죠.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들고 고시원에 갔다.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다. 과연 그 아이들이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호하고 보살피면서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자리 잡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법안을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가 아니고 국회의원 이번에 총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에 그 법을 내겠다고 공표를 했었고 그거를 실천하게 됐습니다. 조언어른법 2호 아동학대 처벌법은 영유아나 장애아, 그 다음에 초등학생, 그러니까 중학생과 구분된 초등학생, 이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가 있을 때 처벌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다라고 해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 보호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21대 국회 정각회 회장으로 이제 선출을 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것도 잘 없고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부처님 앞에 가면 좀 마음 편한 정도. 고사도 많이 하고 했지만 온 이후에는 맡은 바 직분을 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는 국회를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국회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불교의 화쟁 정신을 되살려서 좀 노력을 해보고 싶고요. 우리 여야 불자 의원들, 정각회 회원들이 좀 나서서 그런 일을 좀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소신과 앞으로 의정 활동에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처님의 관음오살 부처님의 그 자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사회적 문제, 불평등한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담겨 있다라고 해서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TN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 정각회 회장이 돼서 죄송하긴 한데 잘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은 더 열심히 일하는 정각회 회장으로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선을 축하드리고 또 국회 정각회 회장으로서도 많은 활동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